안녕하세요. 이야기 한자 교실입니다. 한자 급수 시험 4급 9강 기구 연장과 관련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인공은 아주 옛날 흙을 다져서 담을 다질 때 흙을 다져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담을 만들 때 쓰는 도구이고요. 전국공이나 달구를 그린 모습입니다. 이 보면 손잡이가 있죠. 밑에는 흙을 다지는 것입니다. 칠공자는 이 절국공이를 위에서 쾅쾅 내리치는 이게 절국공이가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위에서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치는 모습에서 공격하다의 뜻이 된 것이고요. 공격, 공습, 공수, 공격과 수비죠. 반대자죠. 지킬 숫자 뜻이고요. 공습, 습격하다, 이거는 공격, 칠격자죠. 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공격하다, 치다의 뜻으로 칠공을 씁니다. 자, 고운할 곤자는 뭔가 하도록 고면하는 거죠. 고나여 장려하다, 장려할 장, 뭐뭐 하면 좋겠습니다. 곤면, 면할, 힘쓸 면자.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거 힘써서 이거 좀 해주세요. 한 곤면, 곤학, 공부를 권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도록 권하는 것이 권학입니다. 자, 클 거자는요, 이것도 하나의 연장인데요. 자, 손잡이가 달린 커다란 자를 그린 모습입니다. 큰 자가 바로 클 거자입니다.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클 거자였습니다. 거인, 거대, 거장, 거구, 큰 입 또는 몸구자도 있어요. 거구 그럼 큰 몸을 말합니다. 거대, 거장, 거장 그러면은 어느 한 분야에서 큰 사람이죠. 아주 잘한 뛰어난 인물을 거장이라고 합니다. 음악에서 뛰어난 인물 또는 화가로서 뛰어난 인물, 어느 한 분야에서 뛰어난 인물을 거장이라고 부릅니다. 배틀이죠. 옛날에는 배틀이 바로 기계였어요. 그래서 기계기라고도 하는데 틀기라고 합니다. 틀이라는 것은 배틀, 옷감자는 기구, 틀기, 배틀기 그렇게 말합니다. 기계, 방직기, 옷감자는 기계죠. 기구, 가출구자죠. 세탁기, 청소기 할 때 그 기계기 또는 틀기, 옛날에는 틀기였지만 요즘에는 기계니까 기계기라고 해야겠죠. 자, 방패 모양입니다. 자, 옛날에 방패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갈라진 것에 여기다가 쇠 방울이나 아니면 돌을 달아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 누가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겠죠. 그게 바로 방패였습니다. 내 몸을 지키는 기구죠. 자, 끈 달린 나뭇가지가 둘로 갈라지고 끈에 달린 돌 탄환을 들고 싸운 모양. 이렇게 갈라진 모양이 바로 여기다가 뭔가를 매달았다 그랬죠. 이게 바로 방패 모양이었고요. 간증한다. 뭐 교회에서 자기의 체험을 막 설명하는 거 있죠. 간척지. 척박한 땅을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논밭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간척지입니다.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거나 바닷가를 개간해서 논을 만드는 것을 간척지라고 합니다. 뭔가 열척, 방패간 열척 땅지입니다. 이게 경계할 게 발이죠. 뭔가 무기를 들고 있죠. 창을 들고 이렇게 보초를 쓰면서 적이 침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경계할 개자입니다. 이게 뒷부분이 창과자죠. 창을 들고 지키는 것. 경계, 계율, 계율을 꼭 지켜야 할 거죠. 계엄령이 나라에서 계엄령을 아주 위급할 때,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 사람들에게 경계하는 그 엄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밤중에는 뭐 돌아다니지도 말고 이것도 하지도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 바로 계엄령입니다. 아주 위급할 때 내리는 것이 계엄령입니다. 경계경보도 마찬가지로 위급할 때
뭐 적이 침입해 온다. 모두 조심해라. 빨리 피해라 할 때 경계 경보를 내리죠. 화재 경보 그러면은 화재가 발생했다 할 때 그 깨우칠 경에다가 알릴보자죠. 이 경계는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에 내리는 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활을 쏘고 있죠. 지금 화살이 지금 쭉 나가고 있죠. 뭔가 쏘고 있는 모양이 바로 쏠 사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활 모양이죠. 그대로 활에서 화살이 나가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나중에 이 활궁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활궁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 몸신으로 바뀐 거죠. 글자가 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몸신이 활궁으로 이 몸신은 활궁이 변해서 됐고요. 활을 쏘고 있는 모양을 본뜬 자가 바로 쏠 사자입니다. 그래서 명사수 그럼 아주 잘 쏘는 사람, 활이나 총을 잘 쏘는 사람을 명사수라 그러고요. 발사 그러면 총이나 활을 탁 쏘는 거. 발사 그러면 툭 손을 놓아서 손가락을 당겨서 쏘는 거죠. 일사병 그럼 해가 너무 강하게 내리쪼여가지고 병이 생기는 것이 일사병입니다. 쏠 사자 사격 총이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쏘는 것을 사격이라고 그러죠. 직사광선 바로 머리 위에서 내리쪼이는 빛을 직사광선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내리쪼이니까 굉장히 따갑죠. 햇빛도 따갑습니다. 그다음에 심할 극자입니다. 심할 극에 칼도가 들어가죠. 칼도가 들어가서요. 연극, 극장, 가극, 노래로 하는 연극, 비극, 슬픈 이야기, 희극, 기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희극이겠죠. 비극 반대는 희극이죠. 그래서 심할 극자는 뭔가 연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판단할 판, 칼도가 있죠. 이 반이죠. 이 반반자가 소 머리를 반으로 딱 가르는 거죠. 소 머리를 반으로 가르듯이 칼로 명확하게 갈라서 판단한다. 그래서 판단할 판자입니다. 판사할 때 들어가죠. 판사. 판단, 심판, 오판, 재판, 판별, 판사할 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판단할 판자입니다. 이 끈을 단자고요. 이건 살필 심자고요. 그릇될 오자. 이거는 지을 재 옷을 만든다는 거고요. 이건 다를별 분별 별자. 형벌 형자입니다. 형벌형 칼로 벌을 내리는 거죠. 형벌 감형 그러면 형을 줄여주는 거. 처형이는 어떤 형벌을 내리는 거죠. 형사재판, 형집행, 형법 할 때도 들어갑니다. 형벌형에다 법법 하면 형법이죠. 색일각자, 이 색일각이 칼 있죠. 칼로 새기는 거죠. 이 앞에는 돼지 해자입니다. 돼지 해에다가 칼도 하면은 색일각자, 각도, 조각 뭔가 나무를 깎거나 아니면은 뭐 돌을 깎거나 옥을 다듬거나 해서 뭔 형태를 만드는 것이 조각이죠. 그걸로 만든 것 작품이 조각품이고요. 그 만드는 사람을 조각가. 내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을 각심한다. 뭐 각심하고 뭔가를 마음에 결심을 강하게 할 때 각심이라고 합니다. 결단을 내릴 때요. 자, 위험 위자입니다. 위험 있다. 그렇죠. 위험. 권위가 있다. 그럴 때 위험 있다 그러죠. 호가 호위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렸다. 그래서 호가 호위인데 호가 호위라는 것은요. 초나라 선왕 때 소회을이란 재상이 있었어요. 한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제 나라가 한결같이 이 재상을, 이 소회을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왕이 신하들한테 물어보았어요. 듣자 하니 북쪽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소회을 재상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신하가 대답을 한 거예요. 여우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모든 짐승을 잡아먹는데 하루는 여우를 잡았어요. 근데 여우가 하늘의 임금께서 천재께서 나를 특별히 만드셨는데 나를 잡아먹으면 천재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나는 모든 짐승의 우두머리로 삼아놓은 것이다.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나를 따라와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그래? 한번 따라가 볼까? 그러고 이제 여우 뒤를 졸졸 따라갔더니 모든 짐승들이 깜짝 놀라서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짐승이 누구를 보고 피했겠어요? 호랑이를 보고 피했겠죠? 근데 호랑이는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모든 짐승이 다 여우를 무서워하구나. 그리고 여우를 안 잡아먹겠죠. 그 이야기를 이 신하가 강일이란 신하가 그 왕한테 선왕한테 말하면서요. 대왕께서는 지금 국토가 사방 5천리, 군사가 100만인데 이를 소해율한테 맡겼습니다. 이게 바로 임금님의 군사죠. 그 임금님의 군사를 소해율한테 맡긴 거죠. 그러므로 북방의 나라들이 소해율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은 그 임금님의 대왕의 군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짐승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해율 재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모든 나라들이 소해율을 두려워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소해율을 해칠 수도 있었겠죠. 다음에는 고물의 정, 청간정자입니다. 고물이라는 것은요, 옛날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 재가 생기잖아요. 그 재를 긁어내는 것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대가 있죠. 자루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재를 긁어내는 게 고물이에요. 이게 정씨, 성정씨도 되고요. 청간정, 갑을병정 할 때 청간정도 됩니다. 그래서 목불식정이란 말이 있어요. 눈으로 정자도 구별 못한다.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똑같아요. 눈으로 정자도 모른다. 한자를 모르면 어째요? 읽을 줄을 모르죠. 한글을 모르면 아무리 먹불식정이라고 써도 저거 뭔가를 모르겠죠. 한자 눈목자 모르면 저기 아무리 써봐야 눈목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정자를 알지 못한다. 무식하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장막장, 장막 쳐놓는 거죠. 장막장. 긴 장자고요. 수건건자예요. 수건을 쭉 쳐서 천막처럼 쳐놓은 것을 장막이라고 합니다. 휘장, 장막 할 때 들어가는 한자어였습니다. 탄알탄, 탄알이라는 것은 총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총알. 이 활궁이죠. 옛날에는 활에서 나가는 것이 탄알이라고 했겠죠. 이게 호탄자도요. 이게 이렇게 나무 가지가 갈라진 것에다가 어떤 돌멩이나 쇠구슬을 묶어가지고 삥삥삥 돌려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 아까 방패간 나왔죠. 이 방패간하고 거의 비슷한 이게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이게 호탄자가요. 그래서 탄알탄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무기, 이게 탄알을 뜻합니다. 탄알탄이 들어간 한자어는 탄성. 탄성이라는 것은 얼마 당겼다가 오그라드는 것 정도죠. 고무줄 같은 경우 늘었다가 확 줄어들잖아요. 그런 거를 탄성이 있다고 합니다. 총탄, 총알이고요. 탄도 그물은 이게 총알이 날아갈 때 얼마나 높이 날아가냐, 총알이 날아가는 그 길을 탄도라고 합니다. 그 골프공 날아갈 때 탄도가 높다 그러면 골프공이 높이 올라와서 내려간다. 이걸 탄도라고 합니다. 탄환, 이거는 알환자죠. 총알입니다. 탄약, 이거는 총에 들어가는 하나의 약을 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기구, 연장에 관한 한자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4급 10강, 집과 관련된 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